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사기 범죄에 피해를 입으신 분을 법적으로 도와드려서 그래서 권리를 구제한 사건을 하나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게 사기 범죄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걸 옆에서 보면은 잘 알 수 있는데요. 저도 뭐 변호사가 되기 전까지는 사기를 당했다 라는 거를 뭐 뉴스에서만 알았지 실제로 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어떤 심정이신지를 당연히 알지 못했는데요. 근데 이제 변호사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사기 피해자분들을 옆에서 뵈면 사기라는 범죄의 피해가 정말 심각하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기 범죄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사기 범죄를 당하신 분들은 사실 경제적 어려움은 당연히 겪으시죠. 근데 이제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는 그 피해자분의 원래 재정적인 상태에 따라 다를 거고요. 그리고 피해 액수에 따라 또 다를 거고요. 피해 액수가 뭐 크신 분도 있고 작으신 분도 있고 당연히 피해 액수가 클수록 경제적 어려움은 과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분들은 정신적으로 정말 극도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세요. 이게 피해자분들은 이제 어쨌든 자기가 스스로 어떤 처분 행위를 해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해서 피해를 입으신 거잖아요. 다만 그게 속아서 가해자한테 속아서 이제 처분 행위를 하신 건데 어쨌든 속았다는 그런 뭐 분함 같은 것도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더 이상 믿지를 못하세요. 세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신이 너무 생겨서 정상적인 이제 생활을 못 하시는 거죠. 인간관계도 맺기 힘들고 모든 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는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정말 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떤 가치관을 공유하고 질서를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안정감을 갖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무너지는 느낌이죠. 그리고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책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속인 건 맞지만 그것을 거기에 속아서 재산을 처분한 사람은 나이기 때문에 정말 이중적인 피해를 받는 거죠. 내가 속아서 속은 것도 억울한데 또 내가 나를 보았을 때 속은 것 자체가 너무나 잘못한 것이다 라고 자책하게 되는 정말 이게 정신적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끌 수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사기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제가 그 검사님이 그 법정에서 잘 그러시진 않는데 이 권사님들은 이렇게 법정에서는 그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시진 않거든요. 근데 한 번은 어느 검사님께서 이 검사님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처럼 보이긴 했어요. 근데 그 법정에서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엄벌에 처하해 달라고 판사님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 들었는데요. 네, 아무튼 뭐 사기 범죄 피해가 참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어쨌든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그 화면에서 그 자료들은 이제 그 어떤 범죄의 피해를 구제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자료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자료가 약식 명령이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뭐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들은 다 지웠어요. 지우고 조금 그래서 지저분하긴 한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이해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이 순서가 왼쪽에 있는 약식 명령이라는 거는 이게 피해자분이
고소 혹은 신고를 해서 그 가해자에게 범죄가 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발부가 된 거고요. 그리고 순서상으로 이제 왼쪽에 약식명령 형사적인 구제가 먼저 나오는 거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게 민사적인 구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형사적으로 가해자가 이러이러한 사기 범행을 한 것을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사기 범행으로 인해서 손해를 받은 내역을 배상하라 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법무법인 충청에서 이제 제가 이제 직접 담당한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이제 제시해 드리는 거고, 요거 관련되어서 조금 순서대로 할 말씀들이 조금 많은데, 사실 요거 약식명령 받고 지급명령 받는데도, 그리고 확정되는 데까지도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뭐 과정에서도 증거가 없어서,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이게 무혐의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해서 이 당사자분, 피해자분과 그 가족분들과 함께 많이 좀 마음을 졸였고, 그리고 지금 명령 이 확정되는 과정에서도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 기회가 되면 좀 차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좀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중고차 관련된 사기의 피해를 구제한 사건이에요. 이게 사실 이 중고차 사기 피해 구제한 사건이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건 직접 진행한 사건이 뭐 두세 건 되는데요. 근데 처음 이제 말씀드릴 사건은 피해 금액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요거는 두 번째 말씀드릴 사건은 좀 피해 금액이 억대가 되기 때문에 큰 사건인데요. 어쨌든 뭐 피해 금액이 크거나 적거나, 아니면은 뭐 민사적으로 배상이 인정된 그 액수가 크거나 적거나, 아니면 뭐 성공 보수가 크거나 적거나, 그것보다는 사실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피해 액수는 작고, 그리고 그래서 뭐 제가 혹은 저희 법인이 뭐 성공 보수를 많이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되게 기분 좋은 사건으로, 그러니까는 억울함을 되게 말끔하게 좀 해소해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 좋은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 이 지인에게 그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본인이 이제 연세 많으신 아버님이 계시는데 이제 억울하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 전화가 왔죠. 근데 지인의 부친을 만나 뵈니까는 뭐 사회생활을 하시긴 하지만 남한테 뭐 해를 끼치지는 않으시는 그런 순박한 분이시고, 근데 부당한 처사에는 강하게 항의하시지는 못하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선량하신 그 일반적인 아버님이시죠. 일반인들이 모두 이렇잖아요. 남한테는 해를 끼치지는 못하고, 근데 남이 나한테 좀 부당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항의하지 못하는, 그게 좀 일반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좀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지만, 저도 남들이 이렇게 부당하게 저한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항의를 못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때 적당한 수준에서 상대방한테 좀 강하게 항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면 멋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근데 이제 저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변호사로서 다른 사람의 그 피해에 대해서 뭐 반박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는 조금 저 스스로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심리적으로 뭐 그런 뭐 기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원래 내용을 돌아와서, 그래서 제가 지인으로부터 그리고 대강의 내용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부친도 만나 뵙고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참 억울하신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인과 당연히 그 지인의 부친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만 듣고 보면
참 억울하신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이 사건은 억울한 거랑 별개로 억울한 거를 제3자인 뭐 판사님한테 인정받으려면 혹은 그 전에 검사님한테 인정을 받으려면은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증거가 좀 부족해 보이는 면이 참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킬레스건이었고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멋지게 극복이 되어서 좋은 결과가 빚어집니다. 그게 참 이 사건 생각할 때마다 통쾌한 부분인데요. 아무튼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셨어요. 그 아버님이. 그래서 근데 이제 차가 좀 필요하신 상황이었죠. 그래서 신차를 구매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괜찮은 중고차를 구매하시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신 거예요. 근데 뭐 아는 사람한테 알아본 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을 많이 하니까 검색하는 거는 사실이겠거니 하고 이제 검색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나온 그 자동차 시세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 차종과 연식에 비해서 이건 저렴한데 와 이렇게 이 차종에 이 연식에 이 가격이야? 이런 차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차를 이 가격에 사고 싶으면 전화를 해달라라고 이제 전화 번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하는 여자가 이제 받아서 안내해 주기를 경기도의 어느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을 좀 밝히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 중고차 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에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자기들 사무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뭐 당연히 이게 사실 이건 인터넷에 딱 버젓이 올라와 있으니까는 이거는 거짓말일 리가 없으니까 거짓말이라는 생각도 못 하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쳤을 때 검색했을 때 뭐 다른 가전제품 쭉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리려니 생각을 하시고 이제 어머님이랑 올라가십니다. 네, 올라가셔가지고요. 그래서 이 충청도에 이제 사시는데 경기도까지 먼 거리를 이제 직접 연세도 많으신데 장거리 운행 어려우신데 어렵게 운전을 하고 도착을 하셔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니까 그 동안에는 계속 이 여자가 이제 받았거든요. 여자가 어디 오냐, 오는 거 맞냐, 지금 어디까지 왔냐, 계속 이제 정신 못 차리게 운전하느라 바쁜데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도착해서 전화하니까는 다른 남자 이제 결국엔 이 사람이 가해자가 된 거죠. 예, 가해자로 확정이 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약식 명령도 받고 그리고 지금 명령도 이제 확정된 사람인데요. 이게 나와서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이제 안내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그 여자나 아니면 이 남자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나 그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이게 공범인 것 같아요. 예, 공범인 것 같고 같이 그렇게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모를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하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이게 형사적으로 처벌되든 아니면 민사적으로 뭐 재판을 받는 거는 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남자만 이제 처벌을 받는 정도 수준은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근데 이 가해자가 원래 보려던 차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알아보려고 했던 그 말씀을 나누었던 그 차가 아니라 다른 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봐도 원래 말했던 차보다는 더 비싼 차. 왜냐하면 이게 차라는 게 이게 뭐 중형도 있고 소형도 있고 대형도 있고 그리고 뭐 차종도 있고 그리고 연식도 있잖아요. 딱 보니까 그냥 더 비싼 차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님께서 아니 이거는 내가 보려던 차가 아닌데 왜 딴 차를 보여주냐. 난 이런 차 보여줘봤자 살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해자가 이러는 거예요. 아 이게 원래 그 차보다는 이 차가 비싼 건 맞는데 출고된 지 1년이 되었고 이게 이제 시운전용으로 이렇게 전시해 놓고 시운전하는 그래서 운행거리가 조금 되는 차여서 원래는 훨씬 비싼데 근데 엄청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아버님이 믿기 어려운 정도의 낮은 가격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훨씬 더 좋은 차인데 근데 원래 생각했던 가격에 훨씬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피해자는 여기서 이제 피해자분 아버님도
이상하다 싶으신 마음은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기를 당한다는 생각은 못 하신 거예요. 본능적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사기를 당하는 순간에는 보면 그냥 그 분위기에 휩싸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고 여기서 스탑을 외쳐야 되고 여기서 뭔가 이상하니까는 이건 아니지 않냐고 뿌리쳐야 되는데 그 분위기 때문에 잘 뿌리치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님이 제대로 이성적으로 따져보거나 아니면은 냉정하게 따져보지를 못하고 그냥 정말 이렇게 좋은 차가 그 가격이냐 몇 차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그렇다고 하죠. 이제 이 사기꾼은 가해자는 그러니까는 진짜 그 가격이 맞다면은 나는 좋다. 그 가격 주면 감사하죠. 라고 이렇게 하니까는 결국에는 계약서까지 작성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계약서를 당연히 가해자는 자기는 가져가고 피해자는 받지도 못한 거예요. 나중에 달라고 해도 안 주죠. 그냥 줬다고 하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거를 고소를 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계약서도 안 주면 어떡하냐 얘기하니까는 줬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가져가셨다. 혹은 이제 줄 필요는 없다. 내가 줄 의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나서 가해자는 이제 절차를 마무리하러 사무실에 가자라고 이제 차를 태워요. 이 아버님을.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뭐 타라고 하니까 그냥 그 차량에 타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여기부터가 중요한데요.